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연휴에 또 제가 이 좀 회사에 지금 또 제가 직접 또 할 일이 있어가지고 회사 일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어서 좀 나왔습니다. 집에서는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어제 영상에 이어서 탄소 배출권 ETF 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최근 그 뉴스에서 9월 30일 날 탄소 배출권 ETF가 국내 주식시장에 9월 30일 날 최초로 상장이 됐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탄소 배출권이란 게 무엇이며, 이것을 그 개인들이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시대가 된 건가? 어떻게 거래가 되는 건가? 궁금하시겠죠? 사실은 이 탄소 배출권은요, 이미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상당히 그 개인들 차원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러한 거예요. 마치 주식처럼 탄소 배출권이 그러니까 개인들 차원, 기업들 차원에서 서로 이렇게 사고 팔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올해 유럽연합, 즉 EU에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 탄소 배출권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너도 나도 탄소 배출권을 지금 기업들은 이 배출권을 사서 본인 기업에 할당된 탄소 배출량을 지금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초과했을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사가지고 와야 돼요. 잠깐 그거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탄소 배출권이란 무엇이냐? 이거는 일단 탄소라고 하면요, 뭐 이산화탄소도 있겠죠. 그다음에 또 메탄, 그다음에 이산화질소, 또 뭐 과불화탄소, 그다음에 또 수소 불화탄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산화황 뭐 이런 어쨌든 이산화탄소 같은 그러한 온실가스를 총괄해서 그냥 탄소라고 딱 지칭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 탄소 배출권은요, 이러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해요. 네.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그러한 그러니까 이것에 이제 이 탄소 배출의 할당량을 정해놨어요. 근데 이게 그 교토 우정서, 그러니까 1990년대 일본 교토에서 이제 전 세계의 그 각국의 이제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지구의 기후 위기에 우리가 이제 적절히 대응을 해야 한다 해서 탄소 배출의 할당량을 각 국가와 각 기업별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각 기업들은, 각 국가에 소속된 기업들은 이제 자기네 기업들이 생산하는 그 탄소 배출량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할당량을 넘어서거나 초과가 되면 이 탄소 배출량이 넘치는 만큼 탄소 배출권을 사들여가지고 이걸 커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EU, 유럽연합을 비롯한 미국, 한국, 일본, 뭐 그리고 이제 뭐 중국, 뉴질랜드 이러한 이제 그 각 국가들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 즉 ETS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활발하게, 그러니까 현물 거래 또는 선물 거래까지 이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제 유럽연합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제 이 탄소 배출권 거래가 기업 간에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작년에 그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혹시 뭐 뉴스를 좀 보신 분들은 테슬라에 대한 소식을 좀 들었을 수 있는데, 테슬라가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 1분기, 2분기에 그 테슬라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2020년에 2분기에 테슬라가 흑자를 냈거든요. 근데 그 흑자를 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판매해서 흑자를 낸 게 아니라 탄소 배출권을 통해서 순이익을 낸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어떻게 해서 탄소 배출권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했느냐? 일단 테슬라는 내연기관차가 아니죠.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UN이라는 국제기구가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 테슬라 너는 석유나 이런 석탄 베이스가 아니라 정말 그 지구의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너는 일정 부분 탄소 배출에 있어서 너는 기여하는 바가 있어. 그래서 너희 회사는 몇 %만큼은 탄소 배출을 줄였으니까 이만큼의 탄소 배출권을 인정해 줄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탄소 배출권을 테슬라가 어느 정도 받았잖아요. 할당을 받았는데 그거를 판매를 한 거예요. 누구에게 팔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죠. 뭐 석유, 화학 베이스, 석유 화학 회사라던가, 뭐 엑소모빌이라던가, 또는 뭐 그냥 내연기관차 같은 어떤 포드 자동차, GM 자동차, 이러한 그 일정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포드 자동차 CEO예요. 그러면은 제가 정부로부터 이제 할당받은 탄소 배출량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할당량보다 더 많이, 예를 들어서 저는 200만 대를 생산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 이제 우리 공장 그 노동자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는데, 정부가 할당해준 그 탄소 배출량 가지고서는 제가 이 뭐라 하죠? 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할당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 원래 내가 직원들을 먹여 살리려면은 할당량을 초과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200만 대를 내가 생산을 해야 돼. 그러면 결국 저는 이제 테슬라에 찾아가서 야, 뭐 너네 그 탄소 배출권 내가 살게. 그래서 이제 이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과 기업 간에 이제 테슬라처럼 이렇게 청정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차를 활용해서 어쨌든 그 생산을 하는 기업으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사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뭐 풍력 발전, 뭐 이렇게 수력 발전, 수력은 아니고 수소 발전, 또는 뭐 태양광 발전, 이런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들도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기업들, 좌초자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이제 석탄이나 석유 베이스의 어떤 기존의 산업군단에서 이제 이런 탄소 배출권을 사가지고 와서 그 할당량이 초과됐을 때 그거를 메꾼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이산화탄소 1톤당 지금 현재 미국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58달러라고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58달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약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는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게 2만 5천 원 정도.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탄소 1톤당 거래되는 금액이 58달러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2만 5천 원이에요. 1톤당. 그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이머징 국가 속으로 지금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선진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선진국의 기준에 맞춰서 이제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하죠? 개발도상국의 어떤 수준에 맞게 이제 탄소 거래세가 정해져 있는 거죠. 훨씬 싸죠.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에서 그 후진국이 탄소 배출이 더 싼 걸 알고서 그 어떤 또 다른 제도를 이용해서 탄소 배출권을 또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CDM 프로젝트예요. 그게 뭐냐면은 CDM 프로젝트는요. 그러니까 후진국이 탄소 배출권이 싸니까 선진국의 기업들이 후진국에 가서 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탄소 포집 기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이제 뭘 하느냐? 후진국의 탄소 배출을 저감해 줬잖아요. 그 저감해 준 것만큼의 탄소 할당량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CDM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많은 그 이제 뭐 덴마크나 뭐 영국이나 또는 뭐 이러한 그 유럽의 우수한 그런 기업들, 프랑스나 또는 미국의 기업들이 이렇게 후진국에 가서 이 탄소 저감 기술을 같이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CDM 프로젝트를. 근데 이제는 그 유럽에서 올해 7월에 탄소 국경세를 통과시켰죠. 이 탄소 국경세는요, 이 탄소 국경세를 통과시키는 바람에 더 이상 CDM 프로젝트를 하기 어려워졌어요. 왜냐? 유럽에서는 CDM 프로젝트를 허용을 할 경우에 탄소 배출권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한 거예요. 그 핵심을.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요. 오히려 그 탄소 국경세를 기업들한테 매기는 거예요. 어차피 너네가 이제 네가 이렇게 CDM을 해서 후진국에 그 탄소 저감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한 건 좋아. 그런데 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기술들 또는 그러한 거기서 이제 생산된 제품들 그거 유럽으로 그러면 국경 넘을 때 관세 내, 세금 내. 그러니까 이 기술 개발을 해도 결국은 탄소 국경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겁니다. 탄소 국경세를, 그러니까 CDM을 한 기업들에게도 탄소 국경세를 매겨버리는 거죠. 그 세금을 더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럽의 기업들은 뭐 후진국에 가서 탄소 개발을 하더라도,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또 국경세를 낼 수밖에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탄소 배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넷제로, 그러니까 탄소 제로를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정책을 아예 어젠다를 딱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은 탄소 거래세, 뭐 탄소 배출권, 탄소 국경세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막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상황에서도 EU에서는 탄소 배출권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그건 뭐예요? 그건 뭔가요? 청정 에너지, 그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그 기업들은 탄소 배출권을 할당을 받겠죠? 그러면 그것을 팔겠죠?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기업들은 이 좌초자산이라고 하는데 석유나 석탄 베이스로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들, 또는 그런 에너지를 사용해서 뭔가 발전을 하는 그러한 기업들, 그런 모든 기업들은 이 탄소 배출권을 비싼 가격에라도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예. 게다가요, 미국은요, 또 어떤 줄 아세요? 작년 7월에, 그러니까 2020년 7월에 처음으로 탄소 배출권 ETF 상품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크린시어스 글로벌 카본 ETF라는 상품인데요. 그게 아마 그 ETF 품명으로는 KRBN이라는 상품인가 봐요. 근데 이 ETF가 올해 연초 대비 무려 61.26%를 기록해서 이 상품, 이 KRBN이 ETF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치를 글로벌 카본 ETF 상품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 초에, 그러니까 지금쯤 벌써 $600 이상 이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개인들도 ETF 상품을 사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수익률이 이렇게 높으니까 이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이제 벌써 해외에서 저렇게 수익을 거두고 있네? 그러니까 뉴스가 벌써 빨리 들어오는 거죠, 귀에. 야, 왜 우리나라는 이거 거래를 못 하느냐? 하고 이제 뭐 말이 나왔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드디어 이제 몇몇 자산 운용사에서 ETF 상품, 특히 탄소 배출권 ETF를 새롭게 출시를 한 겁니다.
이게 ETF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식들을, 다양한 주식을 조금씩 이렇게 한데 섞어 놓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한 100주 사고, LG전자 100주 사고, 그리고 현대차 한 50주 사고, 근데 나는 또 뭐 오리온 제과 또는 농심 이것도 한 50주 사고, 이렇게 이제 우량한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제가 이제 뭐 주식을 다 샀다고 봅시다. 근데 이렇게 우량한 기업들도 이 변동성이 커서 주식이라는 게 원래 내가 뭐 100만 원어치 투자를 했어도 어떨 때는 이게 뭐 150만 원, 170만 원까지 오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게 막 80만 원, 70만 원, 50만 원까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손실 금액이 커질 수가 있어요.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한 주식에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을 다들 좀 말리는 형편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 몰빵하지 마라. 여러 주식들에게 이렇게 조금씩 투자를 해라. 근데 그러한 어떤 지혜를 담아놓은 게 ETF 상품이에요. 그냥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ETF다. 그러면 국내에 전기차를 생산하는 여러 기업들이 있고 전기차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고 또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고 뭐 다양하겠죠. 물류를 또 운반해주는 기업이 있겠죠. 이렇게 전기차와 관련된 그러한 밸류체인, 그러니까 전기차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또 이렇게 운송하는 그 전반에 걸쳐서 그 전기차와 관련된 모든 기업들을 이렇게 이제 우수한 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로 섞어 놓은 것. 그게 하나의 ETF 상품이라고 해요. 이거를 ETF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하나 한 주식을 투자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ETF 상품을 사면은 뭐 삼성전자 몇 %, LG전자 몇 %, 뭐 이렇게 해서 조금씩 배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크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어떤 또 다른 주식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ETF 상품을 주로 여성들이 많이 선호하고요. 또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상당히 이 ETF 상품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에서 결국은 이러한 미국의 어마어마한 탄소 배출권 ETF 수익률 때문에 이제 그게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서 한국에서도 좀 제발 개인들도 좀 탄소 배출권 좀 거래해보자. 사고 팔기 해달라. 라는 이제 그런 요청이 있었고, 마치 유럽처럼, 미국처럼 이제 개인들도 이제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드디어 열린 거죠. 언제? 9월 30일. 9월 30일 날 드디어 한국의 주식시장에 탄소 배출권 ETF 상품이 4종류가 상장이 됐어요. 일단 그러면 이제 저도 ETF 상품을 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이제 소개를 해보면은 삼성자산운용에서 코덱스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ICE라는 상품이 출시가 됐고요. 신한자산운용에서는 2개의 ETF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하나는 SOL 글로벌 탄소 배출권 선물 IHS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SOL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S&P라는 상품이 또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NH 아문디 자산운용사에서 하나로 글로벌 탄소 배출권 선물 IC라는 상품을 출시했다고 해요. 저한테는 너무 저는 제가 이게 이제 투자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4종류의 탄소 배출권 ETF가 주식시장에 상장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ETF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MTS나 뭐 HTS를 딱 열고 들어가서 ETF 이제 거래하는 그러한 란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소 배출권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사고 파는지 그리고 탄소 배출권 ETF라는 것이 새로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이 됐는데 이 상품은 또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여기서 또 여러분께 이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